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대신문 김규민 편집국장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대구대신문이 총장님과의 신년 대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성산홀입니다. 성산홀은 우리 대학 본부의 건물이고 중심부입니다. 우리 대학의 설립자인 성산 이영식 목사의 호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오늘 제가 총장님을 만나서 여러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박순진 대학 총장님 모시고 제가 여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가 총장님께 좀 드려야 될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조금 짧게 하고요. 올 한 해 새해 복 먼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대학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고, 올 한 해는 학생들마다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새해를 시작할 텐데, 새해 시작하면서 각자 마음속에 품었던 희망을 올 한 해 최대한 많이 달성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우리 대구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의 희망이 더 크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올 한 해를 맞아서 작년에 우리 대학의 성과에 대해서도 학내 구성원들에게 한번 짚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 우리 대학이 이뤄낸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또 총장님 입장에서는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또 스스로 평가해 보신다면은 어떤 것 같은지 구성원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작년 우리 대학이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일들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대학이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그런 걸 거의 완전히 극복하고 다시 이렇게 학생들이 대학에서 여러 성과를 이루어가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학생들이 적어도 이제 졸업하기 전에, 특히 제가 졸업작품전 같은 데 많이, 내지는 졸업할 때 공모전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에 학생들이 성과를 내는데 많이 참여를 해보니까 놀랄 정도로 학생들이 잘 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대학이 조직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 협력이라든지 내지는 경상북도가 주도하는 지방시대에 우리 대학의 역할이 조금 더 지자체와의 MOU를 맺어서 실제로 글로컬 라이즈 사업을 위한 준비도 좀 착실하게 해왔던 것도 잘 된 것 같고, 특히 다른 대학보다도 많은 영천, 성주, 고령 등 세 개 지자체와 MOU를 맺어서 우리가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대단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정부가 전국 차원에서 하고 있는 대학 혁신 사업의 평가가 연차 평가를 하는데, 그 연차 평가에서 우리 대학이 대경 강원권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아서 100억이 넘는 재정을 유치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리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연말에 우리 대학의 취업률이 작년보다도 한 1% 이상 상승하였는데, 그 취업률은 작년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작년 연말에 그게 2022년 연말이죠. 2022년 연말에 얘기할 때는 최근 6년 이래 가장 높은 취업률이었다고 했는데, 2023년 연말에는 6년 이내 가장 높은 취업률이 또다시 상승해서 아마 최근 7년 사이에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였다는 점도 대단히 큰 자랑거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아쉬운 거는 사실은 글로컬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게 조금 많이 아쉽죠. 우리가 지역에서 우리 대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는데도 그 위상이 내부적으로 학생들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 여러 성과를 내는 데 비해서 지역사회 평가는 아직까지도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지역 내에서의 어떤 경북대나 영대, 계대보다도 우리 대학의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게 좀 아쉽다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새해를 맞아서 올 한 해 우리 대학이 가장 중점으로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계획들이 있습니까? 저는 올해는 신년사에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대학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사회가 바뀌면서 대학 교육이 다양한 식으로 바뀌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여러 준비도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자 할 텐데,
교육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좋은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크게 성장하고 사회에 나가서 다른 어느 성인들 내지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더 큰 경쟁력을 갖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원래 우리 대학에서는 우리가 특히 교양이나 전공 교육과 같은 교육 과정의 설계, 그리고 이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가 흔히 요즘 디지털 대전환도 얘기하고 미래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가 화두를 많이 던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과거의 산업 사회 내지는 공업 위주의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했던 역할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바꾸는데, 그리고 이 교육하는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내지나 교수님들이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방식을 바꾸는데, 이런 데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우리 대학 입시 결과를 궁금해하고 또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은데요. 올 한 해 우리 대학 입시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시 모집은 잘 되었나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대학의 수시 등록률이죠. 등록률은 작년 이제 연말쯤에 등록률이 최종적으로 나왔는데, 등록률은 작년하고 비슷한 정도 81점 내지 82% 그 중간점에 있으니까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등록률만 놓고 보면 우리 대학이 크게 앞으로 나가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달리 생각해 보면 한 20년 내지는 10년 전부터 예측해온 입시가 최악인 시기가 작년이었어요. 2024학년도 입시가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사상 최저를 기록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입시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비추어 보면 예전에 예측하고 있던 바로는 등록률이, 수시 등록률이 상당히 좀 10% 정도는 하락하는 게 그 정도까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최악의 입시 상황에서 잘 버텼다, 그렇게 한마디로 하면 잘 버티고 있다, 내지는 우리 대학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특히 지역 대학들이 정부가 첨단 분야도 정원하고, 그리고 수시의 모집 인원을 정시의 비중을 줄이면서 수시 모집 인원을 늘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 작년에 입시 여건은 최악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최악에서 전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학이 대단히 잘 대응하고 있다, 내지는 지혜롭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학생들도 그렇고 학내 여러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우리 대학의 지원율이라든지 내지는 특히 이제 지금 진행 중인 정시 같은 경우에도 지원자 수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최근 들어서 입시 전략이라든지 대학의 여러 가지 어떤 체제를 바꾸면서 이런 부분은 현명하게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걱정은 좀 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년에 진행했던 그 총장과의 대화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우리가 했었죠. 그 당시 총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향후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수렴하고 반영할 것인지, 또 총장과의 대화 같은 그런 자리들을 여전히 만들 계획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본부 차원에서? 안 그래도 지난번 총장과의 대화는 본부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취임 이후에 대학 내 여러 가지 소통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런 소통 노력이 좀 있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이 총장과의 대화는 갑자기 좀 대학이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돌발적인 이슈들이 좀 생겨서, 그 이슈 때문에 그게 일부는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에 입각한 것도 있고, 또 일부는 본부가 좀 더 설명을 더 세심하게 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점이 있어서 좀 긴박하게 우리가 그때 대화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당시 그런 대화를 통해서 부분적으로는 대학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서로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자리를 조금 더 많이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제가 취임한 이후에 잘 기억하고 계시는 것처럼 학생의 여론을 대표하는 학생 언론과는
신입 기자들이 임명될 때부터 임명장도 직접 드리기도 하고 또 그런 자리를 통해서 몇 가지 또 당부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그런 자리도 마련했고 또 지금 우리 김규민 기자님과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소통을 하고 하기 때문에 언론과의 소통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학생 자치기구, 학생들의 여론을 대표할 수 있고 학생을 대표하는 자치기구와의 어떤 소통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치기구가 구성되면 제일 먼저 당선 직후에 간담회도 먼저 마련하고 그리고 리더십 연수 같은 거 할 때도 우리가 자치기구 집행부와 함께 좀 이렇게 2박 3일 정도 숙박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학생 집행부나 내지는 학생 언론과의 어떤 대화를 적극적으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사이에 직접적인 여론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원만하게 잘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왔고 하려고 하냐 하면 학생들이 어떤 성과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격려하고 그런 자리를 통해서 학생들의 생각도 좀 더 듣고 하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회대를 예를 들면 조회대 졸업작품전 한다 그러면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어디 외부 공모전에 좀 성과를 내면 그런 학생들은 따로 이렇게 뭐 밥까지 사주면 좋지만 밥을 못 사주더라도 차나라도 한 대접하면서 얘기도 좀 듣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자리를 통해서 학생의 어떤 여론을 나름대로 좀 파악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보면 통학버스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율남관 문제라든지 아니면 편제 조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양과정 개편의 문제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어딘가에서 좀 대학이 하고 있는 게 정확히 잘 전달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는 대학이 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한 이해가 잘 보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게 뭐 우리가 예타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모니터링도 하고 계속 이렇게 학생들의 여론을 비공식적으로 파악하고도 있기도 하지만 다소 좀 아쉬움이 있었다 싶고 그런 부분은 지금 이제 아마 우리 학생 언론하고 내지는 새로 출범하는 학생 집행부하고 좀 더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면 직접 소통의 기회를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생 언론이 총장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늘 하던 비판점이 많이 듣고 많이 만난다고 해서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냐 하는 지적을 저희가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 총장님의 현실적인 화법이라던가 이런 인식의 필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들이 총장님의 그 불통 이미지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 그래도 우리 본부 내에서 저하고 같이 일하는 처장님들도 그렇고 반대 학장님들도 자주 뵈니까 학장님들 중에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학생 언론을 통해서 또는 뭐 익명 게시판 등을 통해서 불통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많이 만난다는 게 내지는 여론을 넣는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니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워낙 이제 그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기대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대학에 대해서 내지는 대학 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은 대학 교육에 대해서 교수님들은 대학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내지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본부가 좀 정책 방향을 좀 더 분명하게 잡고 좀 강하게 밀고 가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본부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나 내지는 그냥 개별 연구실에 계시는 교수님들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내지는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도 하고 다각적으로 이제 본부에 있는 사람들은 워낙 그런 일 위주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해법을 제시하고 또 특히나 이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대학이 최근 한 3, 4년 전에는 조금 약간 주춤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3, 4년 전에 했어야 될 일들이 못한 게 있어서 아마 취임 첫 해에 특히 뭔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뭐랄까 빠르게 뭘 일을 하려고 하는 과정이
많은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의 속도는 빠르고 그 일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 일로부터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영향받는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의견들이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절박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반영을 더 하면 좋겠고, 그러려면은 그 소통하는 채널을 좀 공식적인 어떤 채널을 조금 더 폭넓게 내지는 깊이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만나는 횟수가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만남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 내지는 우리 대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에 대해서 그걸 수용하거나 내지는 설득하거나 하는 그런 노력이 조금 더 길게 깊이 있게 돼야 되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어서 올해에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노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책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 점에 대해 짧게 한 번만 더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성원들이 많이 지적하는 사항들 중에 가장 큰 사항이 무엇이냐면은 총장님이 학내 구성원들을 만났지만 그분들의 요구 사항이라던가 어떠한 이런 퇴로를 열어준다거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만약에 어떤 정책을 실행을 할 때 만약 학내 구성원들이 좀 반대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을 때 뭐 일부 선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책에 대해서 반발이 너무 심하면은 뭐 접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거나 그런 점이 조금 부족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좀 받아들이고 앞으로 본부가 추진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 좀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방금 답변 드린 것처럼 본부는 좀 더 일반적으로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절차나 제도를 조금 더 보강하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대학은 학생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직원생들도 그렇고 이 구성원들의 의사를 제도에 반영하는 절차나 제도는 전국의 어느 대학보다 잘 갖추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규정을 만들거나 내지는 대학 편제를 바꾸거나 내지는 새로운 교양에 관련된 내지는 전공에 관련된 어떤 과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방식의 어떤 교육을 도입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묻는 절차도 있고 공고하는 절차도 있고 또 심의 과정에서 각 구성원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심의에 포함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작년에 돌아보니까 이게 작동을 잘 안 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그래서 이런 자리도 그렇고 학생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교수님들 만날 때도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교양 과정을 개편할 때 보면은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위원회에 들어오시는데 개인으로 들어오시는 듯합니다. 본래 그 위원회에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를 집어넣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등록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등심위에 법적으로 반드시 들어오게 되는 학생들을 일부 대학에서는 본부가 주도해서 이렇게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을 결정하는데 우리 대학은 철저하게 학생은 학생 대표에게 추천받아서 하는 거고 교수님들은 또 교수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교수회를 대표하는 분을 교수의 추천을 통해서 들어오시게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본부가 구성원 전부를 만나기에는 우리 조직이 상당히 너무 커서 다 만나지 못하니까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본부가 보기에는 본부가 가는 방향하고 다른 목소리 내는 사람들까지 다 함께 이렇게 위원회에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본래는 개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회면 학생회, 학생들의 이해관계, 교수님들이면 교수님들이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기대만큼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부가 직접 대화해야 되고 직접 소통을 조금 강화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저도 그렇고 본부는 각 부서는 일을 할 때 뭔가 이해관계가 좀 더 잘 대변될 수 있도록 직접 소통의 기회를 조금 더 늘릴 생각입니다.
네, 아까 단과대학 학과 구조조정 및 뭐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본부에서 대학의 어떤 여러 자구책들을 내놓으면서 나름 이제 개편, 개혁 같은 거를 추진하고 있으신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학 내부에서 갈등이 좀 부각되는 모양새가 좀 강합니다. 총장께서는 과거 기획처장과 같은 본부 내 여러 보직 역할을 역임하신 바가 있는데요. 이런 경험을 토대로 본부 차원에서 개편 개혁을 단행할 때 총장 스스로가 좀 더 유연한 대처나 아니면 좋은 묘안을 내놓을 수는 없었을지가 궁금하고, 만약 내놓으셨다면 어떠한 점을 내놓았을지 저희 언론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게 뭐 여러 과제들이 있는데 아마 대학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동의할 텐데, 대학의 변화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우선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생각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사실은 절박한 이유는 뭐냐니까 사회가 바뀌고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위상이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변화된 위상이나 우리나라의 발전 정도에 맞는, 그리고 인류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미래 사회로 뭐 요즘 말하는 디지털 대전환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대학 자체가 거기에 대비하는 어떤 결국은 대학 교육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경쟁력 있는 인재가 돼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도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자존감 있게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우리 학교가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은 사람들은, 특히 이제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은 이미 본인이 선택한, 본인이 위치하고 있는 현 위치에서 좀 안정적으로 뭔가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변화는 생각해보면 그 변화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도 조금씩 다를 거고, 그리고 그 변화를 추구했을 때 그 변화한 만큼을 자기가 조금 더 크게 더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내지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겠다 싶은데, 우리 대학은 작년에 이제 구성원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했지만 구성원들이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수가 동의하는 학과 내지는 학생 교육에 대해서 좀 상당히 많은 큰 변화를 했고, 그게 또 실제로는 입시에서 약간 성과로 나타나기도 했고, 또는 정부가 생각하는 지방시대에 대응하는 데서 아주 경상북도하고 사업을 하는 데도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 싶은데, 아쉬운 거는 그 과정에서 이제 학생 모집이 중지된 학과들, 그 학과들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본인이 희망했던 전공을 본인의 장래 관련해 설계한 거잖아요. 그게 충분히 보장이 되는가에 대해서 본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학생들은 그걸 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내지는 실제로 그런 조치들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내지는 대학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좀 불만을 갖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 사기업으로 치면은 어떤 업무 영역이 없어지거나 이게 조정이 되면 그 인력이 재배치되거나 내지는 구조조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데, 우리 대학은 그래도 우리 대학은 함께 가는 어떤 전통이 있고, 그게 저도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고, 우리 학교 자체가 사회적 약자든지 누구든지 함께 우리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다 함께 간다는 이런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을 최대한 우리 대학에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학과가 없어지면 교수님은 자기가 30년, 40년, 경우에 따라서는 50년, 60년 살아오신 어떤 해온 그 전공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변명을 드리자면 그런 거죠. 이런 일들이 저희가 아까 기획처장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획처장 할 때부터 사실은 지금 정도의 조치가 내지는 학과 조정이나 교육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예상을 했으면서도 어떤 총장님이나 어떤 처장님들은 주춤주춤 하셨던 거죠.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당장 2024년이나 5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 아마 학령 인구로 봐서는 가장 바닥을 치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위기인 시기인데, 이 위기는 닥치고 나면 조금 늦는데 미리 조금씩 해왔으면 일이 덜 급했을 텐데, 그 일이 이제 지금까지 미뤄져 와서 이제 지금 순간에 일이 좀 급하게 되었다.
그게 이제 구성원들한테 조금 이제 양해를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어떤 저는 뭐 워낙 그 일만 전담하니까 그런데 우리 처장님들이나 혹은 직원 선생님들이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어떤 뭐랄까 시선을 받는 거죠. 시선을 받는 거고 그거는 달리 말하면 좀 미뤄진 일들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좀 불만스러울 수도 있고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제가 이제 본부의 오래 경험을 과거에 한 7년 정도 본부에 보직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우리 대학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계획들을 제가 총장이 된 이후에 그런 분석들을 다시 다 끄집어내어서 과거에부터 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 과제들을 지금 좀 급하게 해내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대구대학교가 이 힘든 시기도 거의 잘 지나갈 거다 하는 거고요. 그게 지금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 구성원 중에 누구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교육을 받는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 또 그리고 교직원들은 이 힘든 시기지만 그래도 다 강의실에서 강의할 수 있고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올해가 이제 개교 68년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68년 되는 동안에 대학이 성장한 이 큰 대구대학교 내지는 빛나는 대구대학교의 위상이나 경쟁력을 지금 깎아먹지 않고 유지를 힘든 한 2, 3년 동안에 해왔다고 봐요. 해왔다고 봐서 그리고 또 한번 되돌아보면 한 3, 4년 전에는 대구대학교가 휘청한 적이 있었잖아요. 휘청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휘청하진 않는데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더 잘 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대학 교교 70주년도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70주년을 생각하면서 100년 대구대학교의 계획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세울 수 있을 정도로 대구대학교가 아주 힘든 위기를 건너서 조금 안정된 상태로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지하철 유치 관련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답과 그리고 향후 총장님이 앞으로 대학을 어떻게 더 꾸려나가고 싶으신지 지금 총장이 재임하신 지 3년 차에 올해 접어들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본지에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은 이제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오가다 보면은 하양역까지 연장되는 대구 지하철은 연장되는 것이 상업운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로가 다 완성되었고 가다 보면은 역이 3개가 만들어지는데 혁신도시 앞에 있는 역은 가보면 거의 모양을 다 갖춰 있고 하양역도 거의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운전을 곧 개통할 것이고 하다 보면 본래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게 우리 대학이 워낙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입지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통학에 어려움이 많다 해서 오래전부터 추진한 게 지하철이 하양역까지만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현실화되었는데 현실화되고 보니까 하양역의 역 이름이 대구대역이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저는 하양역까지 개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학생들의 통학 여건은 크게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지하철이 우리 학교까지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영천 연장되는 계획이 이게 실현 가능성이 구성원들이 보기에는 좀 먼 미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정부 예비 타당성 통과하게 되어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착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29년이면 금호까지 연장이 되는데 그 중에 금호 가기 전에 여기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금호 연장선이 여기 2개가 생기는데 그 2개 역 중에 하나는 내부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대구대역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금호 연장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내지는 그 전후에서 우리 대구대학교 주변의 어떤
교통 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마 지금도 이제 버스 종점이 바뀌었잖아요. 버스 종점이 바뀌었고 과거의 종점 그 근처에는 회전 교차로를 크게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학생의 안전을 좀 더 도모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부터 이어지는 데는 고속도로와 맞물리는 IC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착공이 좀 빨라질 것 같고 그것 말고도 우리 교회 옆으로 뚫려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지하철 영천 연장되는 역 2개 중에 첫 번째 그 영천시와 협의하기로는 대구대역이 되기로 그렇게 지금 내부 논의 중이고 어느 정도는 동의된 상태인데 그 역과 직통으로 이어지는 지금 도로를 계획 중이기도 하고 그게 아마 2030년 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학 주변의 어떤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우리 대학이 갖고 있는 입지의 약점이 크게 극복되겠다 싶고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근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학생 수가 줄고 하면서 새로운 어떤 교육 환경에 대한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대명동 캠퍼스가 우리가 넓은 땅이 있고 지금 재학생들은 그런 기억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구성원 중에 대명동에 대한 어떤 뭐 추억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대명동을 도심 캠퍼스로 활용해서 학생들이 도심에서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좀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70주년을 계획하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어떤 교육 여건을 좀 더 쾌적하게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 대학의 교훈이 큰 뜻을 품으라입니다. 이게 사랑빛 자유라는 어떤 근학 이념과 더불어서 학생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학생들이 큰 뜻을 품으라는 말을 계속 한번 되풀이해서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큰 뜻을 품으라고 하는 게 본래 이제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 목사님께서 세운 학교니까 그런데 저는 일반적으로 가슴 속에 큰 뜻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대단히 귀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서 어떤 자기가 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저마다 자기의 어떤 큰 뜻을 하나씩 품고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은 아마 뭐 기독교적으로 보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인재가 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자기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자신감 있게 해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작년에 제가 신년사에도 그렇게 써놨는데 우리 학교의 DU 스토리를 보거나 아니면 교수님들이 보는 대학 소식을 보면 유난히 지금 본부가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묵묵히 계속 하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성과를 내는 게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구성원들이 자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교훈을 계속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 관련해서 지금 대학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본래 이제 교훈석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어딨냐고 잘 모르시죠? 교훈석이 우리 서문에 있어요. 서문에 보면 들어오면 둥근 섬처럼 있고 거기에 나무가 이렇게 있고 대단히 잘 꾸며놨어요. 거기 보면은 교훈석이 크게 서 있습니다. 그 돌이 대단히 큰 돌인데 우리 학교가 크다 보니까 작아 보이지 다른 학교 같으면 대단한 돌입니다. 이 돌을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정문 어딘가에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여기저기 의논도 하고 있고 한데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니까 디지털 대전환을 준비해라, 뭐 미래 사회의 발전에 대해서 미리 계획해라, 내지는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라, 이런 말들도 대단히 가치 있는 말이겠지만 그런 말보다는 그냥 우리가 편하게 그리고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 대학이 그리고 그런 교훈을 갖고 있지만 학생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큰 뜻을 품은 사람들이 되면 좋겠고 그 큰 뜻이 이 대구대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이제 대구대학교에서 친구들인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대학생활을 하는 속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실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되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대학의 어떤 학사 구조도 바꾸고 단대도 편제도 바꾸고 교양도 바꾸고 전공도 바꾸고 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도 바꾸고 내지는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도 더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저는 학생들이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 스스로 큰 존재라는 것을 그러기에는 우리 대학이 되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대학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국의 어느 대학에 가도 이런 정도의 규모의 대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 하는 말로는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학교 따보면 마음이 넓어지는 대학이에요. 그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거나 옆에 어느 대학 가보면 학교 가면 좀 답답합니다. 이거 건물도 따닥따닥 붙어 있고 어디 뭐 넉넉한 구가도 별로 없고 그런데 우리 대학은 학교 오면 일단 학생들이 어디 가서 있어도 마음이 넉넉해지는 학교가 아닐까 싶어서 하다 마음이 넉넉해지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본관 잔디밭에 오셔가지고 돈 벌고 큰 소리 한번 치셨으면 좋겠어요. 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불만스러운 게 있을 텐데 그렇게 크게 소리들 쳐도 웬만큼 큰 소리 쳐서는 잘 안 들리는 정도로 큰 규모의 대학이 우리 대학이라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학생들한테서는 자기 스스로를 아주 귀한 존재라고 우리 설립자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입학식이나 이런 걸 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와 가도 같은 존재라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도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구대학교 참 잘 왔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고등학생이나 여러분보다 어린 학생들이 있으면 대구대학교 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스스로 그런 학생이 되고 대학은 그런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래서 대구대학교가 100년, 200년 동안 그리고 나중 되면 그런 대학으로 만드는 건 지금 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돌을 하나 놓을 거고 여러분들이 결국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큰 뜻을 이루면 그런 대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다 함께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래서 당부 말씀은 큰 뜻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대담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여쭤보지 못한 질문은 추후에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독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순진 대학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특집 대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학생 언론은 계속해서 대학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독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